대치동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곳이 핀셋처럼 딱딱딱 나눠져 있는 느낌이고요. 분당도 물론 그런 곳이 많아요. 그렇지만 대치동과 비교하면 그렇게 큰 대형 학원들은 많지 않고요. 그 대신에 분당은 제일 근데 괴로운 거는 아이들이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은 수학을 잘하면 굉장한 이 어깨에 이게 그거를 내려야 하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해요. 말은 하지 않지만. 근데 본인 스스로는 알죠. 내가 이걸 할 수 없음을. 오늘 초등, 중등, 고등의 수학 로드맵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를 해주실 귀한 두 분을 모셔봤습니다. 분당 순회동에서 20년 정도 수학학원 하고 있는 장수영입니다. 네, 저는 같이 일하고 있는 곽연주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 원장님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아이들 수학을 가르쳐 오셨잖아요. 요즘 아이들에게 좀 다른 점을 하나 느끼신다고 하셨어요. 공부를 한다는 느낌보다 평가를 대비한다는 그런 느낌의 공부를 좀 많이 받고요. 어린 아이들하고 더 많이 접촉하는 선생님이 더 자세히 말해 주실 수 있어요. 아이들의 질문이 보통 문제를 풀다 보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를 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답을 내기에 급급한 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질문들이 선생님 이 문제 맞았어요? 틀렸어요? 인 거지 어떻게 풀어요? 라는 질문은 많이 없다는 거죠. 아이들한테 이거는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알려줘도 그래서 답이 맞아요? 틀려요? 라고 한 번 더 되묻는 친구들도 있고 네. 그래서 이게 맞았다 틀렸다에 그거에만 중점을 두기 때문에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봐 라고 했을 때 저 읽었어요. 이게 끝인 거죠. 그러면 이 변화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아실 것 같아요. 예전이랑 좀 달라진 건가요? 네. 예전에 이제 저희 딸 아이들 세대, 현재 대학교 한 3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 때만 해도 선생님 개념 설명을 한 번 더 해주세요. 제가 무엇을 모르는 걸까요? 라고 물어보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질문의 형태들이 되게 많이 바뀌어져 온 거죠. 문제 한번 다시 읽어봐. 저희가 이제 한번 줄을 그으면서 읽어주기밖에 하지 않아요. 그럼 그제서야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뭘 틀린 줄 알았어요. 아, 문제를 다시 읽어주시는 것만으로도 그때 깨닫는 예. 거예요. 그걸 보면 제가 너무 안타깝죠. 사고력도 더 하고 기타의 다른 공부도 훨씬 더 많이 하지만 그냥 내 걸로 쌓는 시간을 주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연산학원 따로, 사고력학원 따로, 도형학원 따로 다 따로 다니다 보니 그거는 도형에서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벌써 이미 구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깊이를 따질 새도 없고 월수금 수학, 화목토 영어, 기타 주말에는 과학, 또 다른 책 읽기 논술 이런 걸 다니다 보면 과연 그 친구들은 숙제에 내 공부는 언제 할까요? 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럼 그런 아이들이 고등까지 가게 되면 네.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되나요? 아이들한테 개념 공부를 해라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이거를 하나로 합칠 수 있는 아이들이 좀 드문 것 같아요. 뿔뿔이 흩어져 있는 개념들을 그냥 어떻게 이렇게 모아서 푸는 느낌이 더 강하지 그리고 개념 자체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배웠던 것들을 덩어리로 만들어서 표현을 하는 방법,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적용을 못하니까 고등학교 가서 문제를 풀다 보면 하나의 문제에 여러 가지의 개념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문제를 풀 때 뭐를 적용을 해야 되지? 배웠던가?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좀 벽을 많이 느끼지 않나. 수학은 역시 재능의 영역이지 않나 라는 말을 저한테도 많이 해요, 학생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수학 머리가 있어야 되고 수학은 타고난 재능이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어도 그 방법을 정확히 알면 할 수 있나요? 그럼요. 본인만의 방법을 못 찾은 것 뿐이지 사실 수학이라는 게 어려워. 그리고 그런 선입견들이 있다 보니까 충분한 노력을 하는 게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올라오면 저는 내신형이에요. 저는 수능형이에요. 라고 아이들이 맞아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의 본질을 들어가 보면 정확하게 수학 공부하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신은 많은 양의 문제를 풀고 학교에서 주는 부교재와 기타 기출 문제들을 풀어서 익혀서 보면 되지만 수능은 그게 아니고 하나의 문제 속에 복합적인 개념과 문제들이 다 영향을 쏟아부어야 할 수 있잖아요. 추론, 논리, 개념 다 갖다 넣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연습을 할 시간이 없지요, 아이들이. 초등, 중등, 고등을 오면서 이렇게 진행되어야 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배제하고 좀
좀 점수를 쫓아오거나 이렇게 뭐 순서대로 가야 하는 그쪽에 좀 더 포인트를 맞추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원장님은 뭐 학군지라는 생각 크게 안 하신다라고 말씀은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네. 학군지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네네. 그러면 분당 학군지는 대치동이랑 다른 부분이 있나요? 대치동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세세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곳이 핀셋처럼 딱딱딱 나눠져 있는 느낌이고요. 내가 들어가야 하는 곳에 테스트를 보고 갈 수 있어야 되지만 분당도 물론 그런 곳이 많아요. 그렇지만 대치동과 비교하면 그렇게 큰 대형 학원들은 많지 않고요. 그 대신에 분당은 지금 현재 선행이 3년을 앞서가 그러면 그런 것들을 빠르게 흡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치동의 트렌드를 빠르게 가져와서 분당만의 스타일로 적용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변화나 뭐 어떤 트렌드에 빨리빨리 이렇게 딱 적용. 상당히 빠른 편인 걸로 저도 느끼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경험하는 거는 저희 학부모님들 통해서 듣거나 또는 저희는 서울에서도 오는 애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제가 듣거나 물어보면 대치동은 어쩌면은 그런 학원에 다니는 것 자체가 아이들한테 약간 자부심처럼 맞아요. 있습니다. 학원을 다니는 건데 분당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으면서 없는 곳이에요. 어머님들끼리의 커뮤니티가 굉장히 발달된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학교를 애들 끝나고 지나올 때 되거나 저희가 가끔 커피를 사러 가서 보면 저희 학부모님들끼리 단체로 모여 계신 분들 많이 뵙거든요. 거기에서 학원 정보라든지 아이들의 진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가끔 오셔서 이제 불안하시면 물어보시죠, 저한테. 이것만 해도 되나요? 근데 굉장히 중심 지키시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랬어요. 저도 한번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어머님들 모임에 가서 저희 아이들 놀고 싶으니까 놀렸었는데 저만 너무 뒤떨어져 있는 거죠. 저는 이 일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하던 차에 애들 아빠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전거를 타고 페달을 돌리는 건 아이인데 그거를 부모라는 이름으로 뒤에서 민다고 해서 아이가 아이 속도로 가는 것을 페달은 아이가 돌린다라는 것을 저희 학원에 오는 아이들은 대부분 소개로 오고 찾아오시는 거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를 그냥 적용시켜서 이런 커리가 있습니다로는 하지 않을 상황 속에 제가 놓여서 그걸 지킬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게 결과로도 또 증명이 돼야 유지가 가능한 거잖아요. 분당 학부모님들이 크게 뭐 선행파 그리고 또 심화파 이렇게 나뉜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선행을 원하시는 어머님들은 전화 오실 때 중학교 3학년까지 끝나려면 몇 개월이면 될까요? 또는 한 학년이 지나가는데 몇 개월 과정인가요? 이렇게 물으신 분들이 꽤 많으시고요. 지금 현재 초등학교 5학년이다 라고 하면 3개년, 또 빠르게는 공통수학 1, 2 이 정도? 그다음 실력 정서까지는 풀고 KMO 대비반 이런 쪽에 현재 5, 6학년들 예전에 비해 좀 많다라고 전해 듣고 있고요. 예전에는 KMO 하면 대치동이었거든요. 거기는 코스처럼 갔었고요. 또 과학은 과학대로 했었는데 요즘은 분당에서도 KMO에 잘 하시는 학원이 조금 더 많이 아이들이 몰려있다고. 앞서 나간다라는 걸 저는 선행으로 보지 않고요. 아이의 이해력이 되고 어휘력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그 능선을 타고 넘어가는 것이 저는 선행이라고 생각을 해서 학년에 포인트를 두기보다 아이의 능력에 두는 편이에요. 저희가 초등학교부터 2학년 때 오는 애들도 있지만 4학년, 3학년 때 오는 애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이 중학교 가서 저희가 의도하지 않아도 중학교 2학년, 3학년 되면 공수2 대수까지 그냥 자연스럽게 쭉 가고 있는 걸 보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견뎌주시면 선행도 큰 무리가 없이 가는 것 같아요. 아이가 소화가 되니까요. 그렇지 않고 인위적으로 끝내는 그런 것들은 확실히 부작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면 공수원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이 와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학년들이 중학생 1, 2학년인 친구들이 있거든요. 와서 문제를 이렇게 풀면 맞은 문제들도 많거든요. 근데 틀린 문제들을 보면 이걸 왜 모르지? 라는 문제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걸 맞았는데 왜 이건 네. 모르지? 네. 네. 이전 문제를 맞았으면 이 다음 문제도 맞아야 하는데 왜 모르지? 물어보면 계산 방법이 조금만 달라져도 애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앞서 배웠던 내용들을 어떻게 제대로 적용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진도의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선행을 나가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부족함이 계속 채워지지 않고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다시 백하는 경우도 좀 있고 근데 그 백하는 것도 네.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이나 아이나 받아들이기가 어렵기도 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저희 학원에는 부모님이 원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저는 정말 용기 있는 선택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테스트를 보고 수업을 하다가 2번에서 3번 정도 진행을 해보고 선생님이랑 같이 번갈아 가면서 해보거든요. 저희는 담임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과 연수생님이 느끼는 거를 공유를 해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는 반드시 뒤로 옮겨야 하는데 그럴 때 전화를 드리면 심각하게 어머님이 선생님 그래도 채우면서 가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어머님이 있으시고 과감하게 뒤로 가주세요 하시는 어머님들이 있으세요. 제일 근데 괴로운 거는 아이들이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은 수학을 잘하면 굉장한 이 어깨에 그거를 내려야 하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해요. 말은 하지 않지만. 근데 본인 스스로는 알죠. 내가 이거 할 수 없음을. 시운청으로 선행을 나갈 때는 막 과도하게 어렵지도 않고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대신 조금만 깊이가 생겨지면 그때부터는 몰라요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저희가 쓰는 방법은 선행을 지켜줘도 되는 애들이 있어요. 느리지만. 그런 애들은 만약에 3번을 온다. 1번은 선행을 나가고 2번은 채우는 공부를 그러니까 아이와 협력하에 그럼 아이는 내가 고등학교 선행을 하고 있고 못하는 걸 채우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경우 네. 대부분 그런 식으로 진행을 좀 해서 자존감이라면 자존감이고요. 대신에 저희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선행의 폐해다라고 하면 능력이 되지 않은데 무리하게 커리만 따라가는 거에서 보는 건 큰 상처를 입는다라는 거죠. 주변 상황이 만들어서 그냥 묻혀가지만 그런 게 터졌을 때 그 아이가 느끼는 상처는 엄청 크지 않을까 생각해요. 자기가 쏟은 시간과 노력을 안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수학머리가 없어요라고 결론을 내려요. 선행이 늦어서 제가 공부를 못해요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합니다. 선행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는 아이는 그런 거죠. 나이에 따른 이해력과 어휘력이 되는지 이게 제일 중요한 판단입니다. 그냥 몇 학년 때는 어디까지 끝나야 해 하는 절대적인 로드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따라가게다 보면 선행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아이가 공부를 하면서 동기부여가 되는지요. 즐겁다. 힘든데 재밌어. 시간이 2시간인데 이게 지나간 줄 몰랐어. 왜? 라는 질문을 할 때 호기심을 갖고 물어보는 얼굴이 있어요. 선생님 어려운데요. 제가 해볼게요. 이런 아이들은 동기부여와 함께 선행을 진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받아들일 준비가 이미 되어져 있어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건 전 뇌도 열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마가 가라에서 왔어요? 2시간 너무 길어요?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운 거 해야 해요? 라고 물어보는 아이들에게는 수학 공부가 그래도 할만한 거야. 라는 동기부여가 먼저 생겨야 된다는 거죠. 그 아이가 할만해요? 재밌어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순간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럴 때 그럼 우리 이거 해볼래? 그럼 해보지요 라는 거죠. 그게 선행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아닌가. 선행을 할 수 있는 아이로 만들기 그 이전에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오히려 어떤 거를 좀 해주시면 좋을까요? 저는 한자 교육 그리고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었는데요. 창작동화 이런 거보다 네. 전기지, 그러니까 이순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고전 이런 책들을 나이에 따라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저희 아버지가 국어 사전을 사주셨는데요. 모르는 단어는 사전 찾는 거야. 향교를 아침 6시면 가요. 방학만 되면. 저희 엄마가 그것만 시키셨어요. 다른 거 하나 시키신 거 없어요. 향교에서 배우는 거는 펴놓고 읽고 따라하고 한자를 모르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에서 어휘력이 늘었는데 요즘은 좋은 책도 많고요. 저는 그 책을 읽을 때 아이들이 줄거리 중심도 좋지만 이 단어는 뭐 같아? 라고 한 번씩 물어봐 주는 거. 그리고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들은 우리 아이가 다 잘 아는지 그러한 것들이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들은 역사나 과학도 제가 다 가르쳤었기 때문에
역사는 지도 한 장이면 공부를 시켰었거든요. 이제 한국 지도면 도 경계를 한번 나눠보자. 그럼 이 지역의 중요한 도시는 어디가 있는지 한번 찍어보자. 그 다음 날은 산맥은 어떻게 되는지, 강은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시켰었어요. 그 다음 세계사도 그렇게 시켰고요. 세계 지도와 한국 지도를 놓고 시대를 아우를 때는 지역과 여기의 역사가 평행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복합적으로 저희 아이들한테 시켰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런 환경들이 저한테 공부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줬던 환경인 것 같기는 해요. 뭔가 공부해야 돼 해서 억지로 하는 느낌보다 하면서 즐겁기도 하고 틀린 그림 찾기처럼 혹은 뭐 퍼즐 맞추는 것처럼 그냥 하는 거죠. 그런 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아, 공부는 이렇게 내가 해야 되는구나가 저는 자연스럽게 좀 터득이 돼서 특수 환경이긴 하지만 저한테는 좀 많이 도움이 됐죠. 이해력과 어휘력이나 모든 바탕이 네. 됐기 때문에 수학도 잘 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저희 학원에서 분수 배우는 데만 한 달 이상 걸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네. 그 친구가 저하고의 같은 싸움이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날을 같은 말을 수십 번 해줘야 되고 수십 번 그림을 그려줘야 되고 아이가 그리기를 기다려줘야 되고 때로는 서로가 언성을 높일 수도 있고 울기도 하지만 그 과정이 지나고 났을 때 아이들은 한 텀을 넘어오는 거잖아요. 그 텀을 넘는 것이 공부에 그 근육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초등학교 때만 할 수 있어요. 초등학교 때 시간이 많으니까 여기 학원도 보내고 저기 학원도 보내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그러한 시간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 어휘력, 사고력, 창의력은 어느 시기가 있는 게 아니고요. 시작을 하고 끝까지 지속이 되어야 된다는 거. 고등학교 가면 사고력과 창의력이 더 필요한데 보통 사고력 학원을 보내신 어머님들 선생님 5학년이면 사고력 학원을 이제 그만두고 끝내고 이제 내신에 집중하고 달려야죠 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럴 때 초등에서 심화를 할 수 있을 만큼 뭐 극심화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사고력 플러스 교과 내용도 들어있는 종합적인 책들을 아이들에게 끝까지 끌고 가줘야 된다. 이게 왜냐면 유형학습만 해도 중등에서 내신이 충분히 성과가 나오거든요. 하지만 고등은 유형학습을 하면 해갖고 고등을 가게 됐을 때는 눈물 흘린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생공 기초연산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이 수를 분해하고 감각을 키우고 하는 것들이 습관이 되어져야 단순한 연산을 잘하게 한다라는 차원이 아니고요. 다른 방법들로 그림도 그려보고 수직선도 그려보고 하는 것들이 힘이 되어져서 그게 공부 근육, 수학의 공부 근육으로 가는 기본이라는 거죠. 책을 처음에 이제 딱 접했을 때 저희가 이거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수라는 건 이런 거야 라는 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책인 것 같았어요. 사실 저도 생공책을 보면서 이렇게 공부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 수 감각이라는 거를 사실 어렵게만 느끼는 것도 있고 그리고 타고나야지만 된다라는 생각들을 대부분 많이들 하시는데 수 감각도 충분히 연습하면 길러질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책 첫 페이지만 봐도 딱 느껴지긴 하거든요. 현장에서 아이들한테 기존에 했던 연산책과 생공책하고 어떤 게 더 너희들은 좋아?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100이면 100 사실 생공책이었어요. 이렇게 하면 저도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반응이 90%고 어렵지만 그래도 해볼만 해요 라는 친구들이 한 10%. 그게 근데 진짜 현장의 반응이 그렇기는 해요. 두 번째 장에 뺄셈은 거리의 연산문이다라는 소리에 그걸 딱 보고 바로 찾아뵙고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뺄셈을 말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거리의 차이를 배우고 나면 나중에 곱셈을 할 때 수를 분해해서 배울 때 마이너스가 나오지만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만나서 부호가 바뀌는 것도 아이들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아, 방향이 반대로 가는 거니까 거리는 더해야죠 라는 걸 아이들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칙 연산을 배울 때 우리는 그냥 하나의 방식으로만 통일되게 배워왔던 거죠. 수의 본질에 대해서는 수학자가 하는 거라는 생각을 했지만 아이들한테 본질적인 게 이런 거야를 가르치면서 수의 계통을 쭉 다 가르치고 수학은 할 만한 거야. 거기에 플러스로 사고력과 논리력을 같이 줄 수 있다면 종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도 이제 여쭤보신 어머님들한테 생공 유튜브가 존재한다. 그래서 거기 하나하나 들어보시고 아니면 아이랑 같이 들으셔도 된다라고 추천을 해드려요. 초등, 중등, 고등 이렇게 좀 크게 맥락을 또 잡아서 네. 로드맵을 말씀해 주신다면
그 일반적으로 로드맵 말씀하시면 뭐 학년별 구분 이런 걸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그것보다는 초등은 어휘력, 이해력, 그리고 앉아있을 수 있는 힘. 그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40분 정도면 초등학생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중학교를 들어가기 전이라면 50분. 그리고 휴식을 갖는 게. 그래서 아이들에게 공부라는 게 길고 지겨운 게 아니야. 딱 요만큼 집중해서 하고 쉬었다 하고 하는 그게 좀 필요하다. 책상 앞에 앉아있을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초등에서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등학습법은 시험에 많이 노출되고 어머님들이 예민하실 수밖에 없으니까 점수에 예민하시니까 거기에 쏠려가시는 것보다 내 아이는 어떻게 공부했을 때 효율이 높더라. 그거를 선생님과 아이와 부모가 같이 공유를 해주고 그걸 존중해서 하다가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고등을 가게 됐을 때 고등에서는 중등에서 찾은 학습법으로 굳히기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찾아온 아이들은 고등에서 많이 실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 선행이 꽤 된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제 기말고사 보고 난 다음에 이번 여름방학 때 선행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아이들이. 선생님, 이번에는 현행을 정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방법으로 했을 때가 성적이 나와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그런 말을 스스로 하기를 원하는 거죠. 선행이 없이 방학을 지낸다는 게 아이들한테 참 쉽지 않은 선택이죠. 근데 아이들이 그 선택을 하고 정말 열심히 해주거든요. 그런 걸 볼 때 방법이라는 것은 초등은 공부 근육 기르기, 중등에서는 나에 맞는 학습법을 찾는 거, 고등교에서 그거를 가지고 녹여내는 거. 그렇게 준비해서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죠.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기본에 충실하다라는 표현이 제일 잘 맞을 것 같아요. 광고 또는 지나가는데 보이지도 않는 학원인데 갈 수 있었던 거는 기본기에 충실하다. 그리고 그 기본기에 충실한 게 어느 정도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졸업하고 나간 졸업생들이나 또 여기를 퇴원하고 나간 어머님들도 소개를 해주신 것 같아요. 저희 학원만의 특징이라고 하면 제일 잘하는 두 가지가 교과서 읽기와 메인 풀기라는 게 있어요. 교과서 이야기인데요. 교과서만큼 훌륭한 자습서는 없어요. 곱셈 공식 하나라도 정리와 증명이 잘 되어 있고 그림으로도 그려 있고 도형으로도 그려져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같이 읽어주는 거죠. 왜 이런 설명이 있는지. 공식은 알지만 왜 공식이 이렇게 했는지 한 번 더 읽어보자. 그럼 요 정도가 빈칸으로 나오면 채울 수 있겠어? 이런 걸 같이 읽어내는 거여서 보통 교과서를 다 하시지만 읽어주기보다 문제풀이로 집중을 하시는 건데 저희는 읽어주는 거 같이 읽어요. 형광펜 놓고. 그럼 밑에 보면 생각 플러스, 생각 꾸러미 이런 거죠. 그게 뭐냐면 이 책에서 개념을 레벨업하고 어디까지 확장될 건가를 미리 암시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는 알고 가야지 않겠느냐를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저희 학원의 아주 오래된 특징이죠. 수능 같은 거 보면 만점 맞는 아이들 있잖아요. 교과서 가지고 공부했어요.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를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물론 학원의 도움도 받았을 거고 하지만 원칙적인 공부를 했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하고 싶어요. 학군지의 중심에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도 결국 중요하고 가장 잘 적용되는 거는 기본이라고 말씀이시죠. 공부 근육이라고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트렌드, 유행 이런 거보다 물론 영재고 자사고 이렇게 가야 할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가야죠. 그런 친구들한테는 몇 개월 커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학교를 가기 위한 준비를 하려면 일단 기본이 따라져 있어야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고생을 좀 덜 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 이어서 말씀을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영재고 자사고 과학고를 준비하시는 부모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이가 역량이 되더라도 입학에만 연연하지 마시고 졸업을 하기 위한 그 뒤에 부분까지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는 뭘까요? 입학을 하기 위해서까지는 중등 심화와 공통수학 1과 2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그 뒤에 과정까지도 이미 하고 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싶어요. 왜냐하면 과거나 영재고 같은 경우는 학년에 따라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통합해서 섞여져 있는 공부가 더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내 아이가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 뒤늦게 6개월에서 합격자 발표하고 나서 갈 때까지 길면 6개월 정도, 8개월 정도 되지 않는데 앞에서 계속 그 부분만 공부를 반복해서 해온 아이들에게는 이 시간이 너무 짧죠. 그래서 그것까지도 생각을 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고민을 좀 많이 해봤어요. 네. 수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저희가 처음에 도형을 배우면 점을 배우고 점이 쭉 이어지면 선이 되어지고 선이 모이면 면이 되는 것과 똑같다라는 원리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학군지 비학군지보다는 우리가 공부를 시작할 때의 시점이 점이라고 한다면 그 점이 많이 모여야 선을 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라고 하는 거는 아이와 엄마가 동의만 되어진다면 어떤 문제집이 됐던 어떤 툴을 사용하든지 간에 꾸준히 지치지 않게 쌓는 것을 도와주는 것. 그래서 학원이 어떤 것을 많이 해준다라기보다는 내 아이의 역량을 잘 키워주고 내 아이의 장단점을 잘 봐줄 수 있는 학원이 최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답관리 누구나 다 잘해주시거든요. 다 잘해주는데 그거 해주는 걸 내 아이가 소화를 얼마나 할 수 있느냐를 도와주는 건 부모다라는 거죠. 그건 학군지 비학군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면이 된다라는 건 고등학교를 제가 빗대어 이야기한 건데요. 다 쌓여왔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자기 주도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데가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어떤 학원, 어떤 문제집, 트렌드 이런 것들보다는 내 아이의 능력치를 키우는 것도 부모고 키우지 못하는 것도 부모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부모는 가이드해야 한다. 그것만 되어지면 학군지 비학군지가 과연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을 다시 드리고 싶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어머님들이 불안해하지 마시고 이게 정말 맞다고 좀 늘 증명해 오시면서 하고 계시는 분도 말씀을 해주시니까요. 좀 믿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귀한 내용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